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F값은 우리가 이 에노바를 하시게 되면 F값이 산출이 되는데 F값은 보시는 요 SSE가 오차 제곱합이고요. 분의 SST 처리 제곱합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석하면 간단해요. 자, K개 집단의 모평균이 모두 같다면 오차에 의한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반면에 K 집단의 모평균들의 차이가 클수록 각각의 평균들의 차이가 크면 오차에 의한 변동에 비해서 처리에 의한 변동이 상대적으로 커질 겁니다. 자, 처리에 의한 얘의 값이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F값이 높거나 낮게 나올 겁니다. 자, 그 F값을 가지고 우리가 유의 수준을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에노바의 함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세 집단이 평균값이 같으냐, 세 집단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게 되죠. 이런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세 집단은 평균값이 같다, 세 집단은 평균값이 다르다가 나오면 자, 사후 검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그러면 어느 집단에서 다르냐를 검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후 검정을 다른 말로 다중 비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구 읽다 보면요, 멀티플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가 뭐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사후 검정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모평균들의 값이 같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연구자 알고 싶은 건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치매, MCI, 정상 집단에 이름대기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낮은 건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정상 집단이 높은지, 그 다음에 MCI 집단이 높은지, 제일 낮은 집단이 치매 집단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기초 통계를 배우신 분은 이런 질문 안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세 집단이면 이거 두 집단씩 묶어서 t-테스트 세 번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A, B, C라는 집단이 있으면 A, B끼리 묶어서 하고 B, C끼리 묶어서 하고 A, C끼리 묶어서 이렇게 세 번 t 검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두 집단씩 나눠서요. 라고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교 횟수가 증가하면서 일종 오류가 커집니다. 자, 알파 오류가 커지게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이 1에서 0.5를 세 번 하게 되니까 3제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십시오. 위 수준이 0.05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0.1426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0.05 수준에서 그 일종 오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0.142625의 수준에서 유의 수준을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집단을 두 집단을 묶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산출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다중 비교를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다중 비교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봄페로니 사후 비교가 있고요. 투키 사후 비교가 있고 쉐페가 있고요. 덩칸이 있고 LSD라고 하는 리니어 스퀘어라고 하는 이런 그 다중 비교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과거에 많이 계셨어요. 자, 교수님, 다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봄페로니부터 LSD까지인데 어떤 걸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다중 비교를 클릭하면 됩니까? SPSS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엄격하게 하려면 자, 이 봄페로니로 가면 갈수록 엄격하고요. LSD로 가면 좀 덜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사후 비교, 즉 다중 비교, 세 집단에서 어떤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봄페로니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하게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LSD를 하면 됩니다. LSD를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연구에서.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의 수준이 0.0
5, 1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본페로니에서 했으면 0.051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0.051은 어떻습니까? 예, 유의 수준을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즉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시 LSD로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어떤 경우는 0.04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페로니로 엄격하게 했을 때에는 이게 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LSD로 하면 집단 간의 차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연구자들은 보통 차이가 있는 거를 검증하고 싶어 하니까 LSD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 삼아서 교육학에서는 우리가 쉐페 검정을 좀 많이 하고요. 예, 가장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의학에서는 본페론이나 투키 많이 하시고요. 자, 요게 요새 좀 추세입니다. 뭘 어떤 걸 하라라는 건 없습니다. 각각의 이게 좀 함수로 알고리즘 이걸 도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 강좌에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하시기 전에 예제를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아노바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한번 제가 예제를 읽어볼게요. 자, 면역 이상에 대한 한 연구에서 자폐아, 정상아, 지진아에 대한 혈청항원 농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이 연구의 목적은 자폐아, 정상아, 지진아에 따라서 혈청항원의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시행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보십시오. 자, 독립변수는 하나의 수준이더 하나만 본 거죠. 그래서 원의 아노바고요. 자, 독립변수는 명목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혈청항원 농도니까요. 농도가 이게 연속형입니다. 예, 셀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10g, 20g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경우는 N오바를 쓸 수가 있는 조건을 충족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원의 N오바를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변수 값은 y는 코딩 값은 혈청항원 농도, 셀 수 있는 혈청항원 농도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예제에서 코딩 값의 그룹은 1, 2, 3인데 1은 자폐아, 2는 정상아, 3은 지진아를 우리가 코딩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후 검정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의 야노바를 하시게 되면 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두 개 이제 검증하는 건데 하나가 집단 간 동질성을 보는 거죠. 여기 동질성이라는 게 집단이 세 집단이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세 집단 중에 어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차이가 있다면 자, 이거 사후 검정이라고 하죠. 자, 또는 다중 비교라고 합니다. 자, 사후 검정. 차이가 있다면 세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것을 사후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게 원의 야노바입니다. 자, 한번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데이터를 여기 애널리시스 여기 들어가서요. 분석을 들어가셔서 평균 비교 눌러주시고 밑에 보시면 원의 아노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의 아노바를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하시면 요 창이 뜨시는데요. 여기 여기 그 종속 변수로 되어 있는 여기에 여러분들 아까 y 혈청 농도 값을 혈청 농도 값이 y잖아요. y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 팩터라고 되어 있는 값에 자, SPSS는 무조건 명목형 변수를 팩터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팩터라고 되어 있는 값에 여러분들이 독립 변수 그룹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룹 변수를. 자, 누르시면 그룹 변수를 이것도 지정을 하셔야겠죠. 나중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1이 뭐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사후 검정을 이제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사후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본페로니부터 뭐 쉐페도 있고요, 투키도 있고요, 덩칸도 있고요, LSD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중 비교, 사후 비교로 하시고 싶은 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저는 한번 덩칸을 해보겠습니다. 덩칸을 클릭해 줍니다. 때로는 이거 한 번에 여러 개를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덩칸, 투키, 쉐페, LSD 값을 다 같이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패러능까지 다 봐서 만약에 모두가 다 유의 수준에서 0.05보다 작게 나오면 뭐 가장 엄격한 본패러능 값을 제시하면 제일 좋겠죠. 이제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는 본패러능가 아니라 본패러능을 했는데 애매하게 나온다면 예, 다른 값으로 예, 사후 번져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옵션 보시면요. 이걸 딱 누르시면 네, 여기 옵션에 이제 통계값을 뭘 제시할 건지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디스크립티브, 예, 기술 통계 이런 것들도 여기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 넣어주시고요. 픽스드하고 랜덤 이펙트는 제가 사용할 건 아니니까 이거는 예, 비워두시고요. 자, 등분산성 검정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예, 호모제니티, 예, 등분산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시면 자, 간단하죠? 자, 원의 야노바가 이렇게 결과가 표가 나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먼저 보시는 값은 자, 이 집단 간의 자, 등분산성에 대한 값을 보시게 됩니다. 자, 에노바는 등분산이냐 등분산이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등분산이 아니라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의 값이 과연 예,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세 집단 간에 자, 여기 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세 집단 간에 자, 우리가 세 집단 간의 평균값이 같은가가 연가설이에요. 예, 연구가설은 세 집단 중에 어느 하나라도 평균값이 같지 않다는 연구가설이죠. 자, 0.036이었습니다. 0.036은 0.05 수준에서 보다 작아야 이게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자, 연가설 기각. 자, 연가설 기각하는 기준이 예, 0.05보다 작다였는데 0.036이니까 0.05보다 어때요? 작죠. 작으니까 이거는 연가설이 기각됐습니다. 즉 연구가설이 채택됐으니까 연구가설이 뭐였어요? 자, 세 그룹 중에 어느 한 그룹이라도 평균값이 다르더라 라는 거죠. 자, 결국 예상대로 네, 그 값이 달랐습니다. 세 집단의 값이 달라요. 자, 혈청 항원 농도의 값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값에서 다른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값에서. 자, 여기서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붙이면 연구가 재미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자폐아, 정상아, 지진아에서 네, 혈청 항원 농도가 어디가 그러면 작고 어디가 크냐. 자, 그 값이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표에 SPSS 값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룹 3개가 있고요.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자, 1번 그룹이 아까 자폐아, 2번 그룹이 뭐 정상아, 3번 그룹이 지진아였다면 자, 덩칸이라고 위에 적혀 있죠. 덩칸이라고 하는 사후 검정, 다중 비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해석했을 때 2번하고 3번은 같은 지금 그룹에 이렇게 속해져 있네요. 예. 그리고 자, 1번하고 3번도 같은 그룹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1번, 2번하고 같고 2번, 3번, 죄송해요. 2번, 3번하고 같고 1번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평균이 다르더라. 덩컨 검정에 의해서 자, 덩컨 검정에 의해서 자, 정상 집단, 자폐아 집단은 네, 자폐아 집단은 정상화나 지진화 집단보다 혈청 항원 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이 다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 1번 집단, 자폐아 집단이 다른 거죠. 예, 자폐아 집단의 혈청 항원 농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노바. 자, 원의 에노바. 자, 일별량 분석. 이제 이해 가시죠? 어렵진 않죠? 예, 일별량 분석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집단 간의 동질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간이 동질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 표가 이제 사후 검정을 통해서 어느 집단에서 예, 동질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느 집단 때문이냐 이 값을 도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두 개의 요인을 고려하는 투웨이 애노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웨이 애노바에서는 분산 분석표는 동일해요. 네, 이 밸리데이션 쓰시고 자유도에 대해서 쓰시고 F값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 이 주효과랑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대한 요 효과 이거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예, 아까 A 효과랑 B 효과는 아까랑 동일했어요. 근데 여기 A, B라고 같이 들어가 있는 상호작용. 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설명되지 못하는 요 에러까지 같이 보는 게 투웨이 애노바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수준, 두 개의 요인을 독립변수에서 본다면 이 요인 간의 상호작용 검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 검정. 자, 상호작용 검정을 먼저 해줘서 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그냥 주효과만 검정하면 됩니다. 자, 이 주효과만 검정하는 건 뭐와 동일한가요? 아까 원웨이 아노바. 일별량 분석이랑 동일해요. 해석하는 게. 일별량 분산 분석과 해석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간단해집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상호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도출됐는지.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로 이런 그리게 돼서 이런 뭐 상호작용 이런 효과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의 먼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보십시오.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자, 두 개의 변수를 투입하다 보니까 결과 변수인 y에 이 두 개의 변수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예를 들면 각각의 이런 이 a 변수와 원 변수와 투 변수끼리의 관계 때문에 y가 정확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변수끼리의 관계 때문에 y가 정확하게 해석되지가 않는 경우 이런 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개념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호작용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검정 통계량은 아까랑 동일한데 자, 요인 A, 요인 B 두 개가 들어간다면 이 독립변수 두 개가 들어간다면 이 두 개의 독립변수 사이에 교호작용 효과를 하나를 더 봐주시는 게 이게 투웨이 애노바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알고리즘은. 자, 예제 한번 보시면서 처리해 볼게요. 투웨이 애노바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세 종류의 호르몬 처리와 성별에 따라 혈액 칼슘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 각 15명을 선정해서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세 가지 호르몬 처리를 한 후에 혈액 칼슘을 측정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수가 이제 많이 들어가죠. 뭘 보느냐? 성별에 따라서 세 종류의 호르몬 처리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자, 독립변수의 수준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호르몬 처리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독립변수가 되고요. 성별은 성별에 따라서도 보는 거니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액 칼슘을 측정을 했다면 이거는 투웨이 애노바가 되겠습니다. 자, 혈액 칼슘 값은 연속형이고요. 각각의 독립변수는 어떻습니까? 명목형이 되니까 애노바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에 투웨이 애노바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변수에 대한 이게 측정 정의 보시면 칼슘이 혈액 내 칼슘이고요. 젠더라고 이제 우리가 돼 있는 변수는 M은 남자, F는 여자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트리트먼트는 1은 처리 1, 2는 처리 2, 3은 3이라고 하는 호르몬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각각의 변수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자, 여기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GL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일반 선형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여기 자, Uni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아마 뭐 일별량 또는 단별량이라고 아마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Univariate
라고 돼 있는 단별량 또는 일변량으로 돼 있는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요 창이 떠요. 요 창이. 자, 요 창이 뜨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종속 변수가 칼슘이었죠. 자, 칼슘에 대한 종속 변수를 여기에 dependable variable 종속 변수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fixed factor. 네, 팩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명목 변수를 얘기합니다. SPSS에서는. 그래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변수랑 젠더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각각 변수를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호작용을 봐야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교호작용을 봐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뭐 옵션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요거 두 개를 클릭을 같이 해주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예, 여기 모형 주효과냐 상호효과를 보는 여기 모형이 있어요. 주효과 모형이냐 아니면 주효과 말고 보조효과 상호효과도 같이 보느냐 그걸 누르셔갖고 얘를 상호효과라고 누르시면 곱하기 값이 생깁니다. 자, 곱하기 값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쭉 그대로 따라 하시면 곱하기 값이 생겨요. 예를 들면 트리트먼트랑 젠더 예, 요런 변수가 생길 겁니다. 곱하기가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면 정상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가시면 여기 사후검정이라 되어 있죠. 여기 사후검정이라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네, 요 표가 뜹니다. 자, 요 표가 뜨면 여러분들 사후검정을 투키 이번에도 저는 역시 투키를 하겠습니다. 투키 눌러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자, 클릭하면 예, 클릭 전에 바로 보시면 자, 여기 자, 아까 제가 그 곱하기 변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곱하기 변수가 생겨 있는 요게 바로 교호작용을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호작용. 자, 교호작용을 보는 예, 변수를 생성을 했네요. 자, 요 세 개가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컨티뉴를 누르면 자, 요 값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과 여러분들이 집단 간의 검정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네,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먼저 해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예, 컬렉티브 모델에 보시면 예, F 값이 나오고 여기 시그니피컨트 유의 수준이 나오죠. 0.00 이건 뭐냐 하면 모형이 유의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유의 수준 0.005보다 요 값이 작아야 됩니다. 여기 모형 값이. 자, 모형 값이 0.005보다 작으니까 이 모형은 네, 유의하다. 이 모형은 예, 괜찮은 모형이다. 이상한 모형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처음 검증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셉트라고 해서 상수가 있고 밑에 자, 제가 보는 변수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2의 에노바에서 제일 먼저 해석해 줘야 되는 거 상호작용 값이었잖아요. 자, 교호작용 값. 자, 이게 교호작용 값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똑같은 거예요. 교호작용 값이 이게. 자, 교호작용 값에 대한 다 넘어가셔서 유의수준 값을 한번 보십시오. 0.554가 나왔네요. 자, 여기 0.554가 나왔네요. 0.554면 어떻습니까? 교호작용이 유의미한가요? 무의미한가요? 유의미하지 않나요? 자, 유의수준 0.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죠. 즉, 여기서의 귀무가설은 상호작용이 예, 자, 상호작용이 없다. 예, 였습니다. 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가 않은 거예요. 상호작용에 대한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가 않으니까 0.05보다 작아야 유의한데 상호작용의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 않으니까 이건 상호작용이 없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값이에요. 이게 자, 상호작용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 요걸 했는데 모형도 유의미했고 이 통계 모형이 적합했고 자, 요 값이 0.05보다 작았어요. 0.001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0.005보다 크니까 상호작용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상호작용이 없으면 주효과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해석 방법은
일별량 분석이랑 동일합니다. 원웨이 에노바랑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호작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작용에 대한 경향을 우리가 트렌드를 그래프로 제시해서 어떠한 상호작용인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상호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주요감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주요감을 해석해 볼게요. 자,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이제 주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성별에 따른 혈액 칼슘 측정제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자, 유의 수준이 0.269입니다. 자, 그래서 0.05보다 크죠? 크니까 연구 가설을 채택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혈액 칼슘 측정치는 성별 차이는 없었다. 다시 얘기하면 성별에 따라서 혈액 칼슘 측정제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결과 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 결과 해석. 일별량 분석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호르몬 치료였나요? 자, 호르몬 치료는 어떻습니까? 봤더니 굉장히 유의하네요. 0.000. 우리가 이것도 실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SPSS에서는 결과값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밖에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0.001이라는 거, 0.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0이 아니고요. SPSS에서는 0.001보다 작다라는 거의 표기입니다. 0.000000003 뭐 이런 표기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P값이 0.001보다 작으니까 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값은 혈액칼슘 측정치에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트먼트에 따라서는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혈액칼슘 측정치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널 민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자, 젠더에 대한 트리트먼트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각각 마지널 민에 대한 추정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상호작용을 보라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상호작용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상호작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상호작용 없죠. 자, 보시면 그러면 아까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사후 비교를 투키 값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걸로 해석하시던 동일한데 제가 편의상 밑에 걸로 해석할게요. 자, 1, 2 트리트먼트하고는 차이가 없고 자, 그 다음 3은 차이가 있는 트리트먼트였네요. 그러니까 자, 결국 투키의 다중 비교법 결과 트리트먼트에서 아까 차이가 있다고 세 집단 간에 투의 에노바에서 나왔는데 자, 트리트먼트에서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처치 이 호르몬 3이라고 하는 이 수술법을 사용하면 이 치료법을 사용하면 혈전 칼슘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 즉 다시 얘기하면 자, 트리트먼트가 다르게 나온 거는 처리 수준 3이 처리 수준 1, 2와 차이가 나더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은 이거는 이 치료법은 트리트먼트 3이라고 하는 이 치료법이 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혈전 칼슘이 높아졌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도 주시고 하시면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또 이 좀 영상 녹화 기간이 좀 길어졌네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집단, 서로가 독립적인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분산 분석이라는 분산을 비교하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한 개의 요인을 고려한다면 원웨이, 두 개 이상의 요인, 독립 변수가 두 개라면 투의 에노바를 썼는데 자, 만약에 투의 에노바를 쓰는 경우는 상호 효과를 항상 먼저 해석을 해서 상호 효과가 없으면 그냥 원의 에너바랑 똑같고요. 해석하는 방법이 상호 효과가 있으면 상호 효과에 대한 즉 주효과와 간접효과라고 하는 상호 효과에 대한
경량을 그래프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에노바는 정말 그 실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 재활과학 연구에서는 실제로 요즘에 그 많은 연구들에서 투웨이 에노바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좀 뭐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정도 쓰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고급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상 현장에 특히 계신 분들은 이런 투웨이 에노바 이런 거 쓰실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시면서 잘 또 그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